져서 무려 메인 여자친구는 메인 여자친구. 와 메인 여자친구라. 오 쓰레기였네요. 쓰레기였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40대가 되었네. MZ 섹스 해본 척 그만하라고. 잡스랑 예. 자 지난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내서. 김효성은 왜 이렇게? 전 건강하진 못했습니다. 어디가 안 바쁘게는 좋았어요? 보냈는데 일요일에 먹었던 파스타가 뭔가 잘못되었는지 그날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죽 한 그릇 정도 먹었나? 4일 동안? 4일 동안 아 조금씩 해서 겨우 죽 한 그릇 정도 먹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파스타가 뭐였나? 어떤 파스타였어? 아주 꾸덕한 치즈가 들어있는 아. 브랜드의 유명한 브랜드의 파스타였습니다. 치즈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치즈가 잘. 아니 내 위가 잘못된 것 같아. 난방비 걱정에 아주 춥게 하고 먹었더니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위장장애가 좀 생겨가지고 네네네. 고생을 좀 했었잖아요. 형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힘들었잖아요. 그때도 내가 집에 왜 보일러를 좀 껐더니 그랬었어요. 그때 좀 추워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도 걸치고 있어요. 실오라기로 있지 말고. 근데 집에서는 또 올칼로 있는 맛이거든요. 장원이 형 식탁에 가면 실제로 실 몇 가닥이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몇 개만 걸쳐요. 기분 좋은 날 빨간 실 걸치. 아니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아코를 몸에 비벼요. 아털이라 아털. 아코를 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부비적 하면 고양이가 뜨끈뜨끈하니까요. 난방비가 부담돼서 고양이의 빠지는 털로 네. 따뜻함을 채운다. 네네네. 대단합니다. 좋네. 네. 자 어쨌든 이게 날씨 추워지면 어르신들도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시고 여러 가지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프게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여기에서 저는 잘 안 아픈 것 같아요. 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맞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하면서도 설마 내가 조만간 아프지 않겠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징크스일 수도 있는데 나도 좀 그런 거 있거든. 조심. 입 밖에 내면 그게 될 일이 안 되고 맞아요. 이렇게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홈쇼핑도 약간의 불문율. 뭔데요? 오늘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입 밖으로 꺼내는 거 다들 좀 시시합니다. 맞아, 그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오늘 약간 좀 한가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배달이만 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반대인 사람이 오창석이거든요. 왜요? 왜요? 왜? 오창석은 널리 알리잖아요. 야, 꿈은 소문 내라. 소문 내고 조용히 접어라. 그래서 접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접으려고 이야기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접을 땐 얘기해야죠. 내년에 출마합니다. 그래 청소 출마. 다시 출마합니다. 네. 보니까 저렇게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니까 일부러 내뱉는 것 같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은 입 밖으로 내뱉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 결국 과학적 어떤 관계는 없는데 네. 논리 관계는 없는데 그냥 징크스인 거지 뭐.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네, 입 밖에 참. 꺼내면 네.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끄시는 왜냐면 그때 판매량으로 바로 이 방송에 성패가 바로 이제 판가름이 나니까 그런 네. 게 좀 많을 것 같아.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일단 설레발 안 치는 거 중요하고 매출이 좀 안 나간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 홈쇼핑 방송을 정도 방송으로 갑니다.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그치. 내가 여기서 뭐 드립이라든가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방송하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네. 매출이 안 좋을 것 같다. 바로 아나운서처럼 정도 방송으로 가야 나중에 화살이 안 돌아옵니다. 그럼 그거는 이거 슬기롭다. 네. 방송 시작되고 추이를 보면서 그게 스탠스가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홈쇼핑에서 제가 정도 방송을 하고 있다. 네.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끈이가 힘들구나. 바로 주문 전화 때리겠습니다. 그 아나운서 톤으로 가더라고. 팔고 있습니다. 주문해 주십시오. 잠시 후 매진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그 요톤 나오면 네. 이끈이가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작가도 매일매일 생방하니까 그런 거 좀 있지 않나? 그런 거 있죠. 뭐 오늘 아이템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러면 거짓말처럼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났다. 뭐가 터졌다더라. 정말 이런 동영상으로 적도 뭐가 날아가고 있고. 있죠. 네, 도발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기다는 났다더라. 거. 이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니 반대로 루틴 같은 건 없어요. 호날두는 뭐 경기장에 들어갈 때 무조건 오른발부터 들어간다고 했나 왼발부터 들어간다. 그런 루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만의 저는 루틴. 이게 네. 의도된 루틴은 아닌데 네. 그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 입 먼저 들어가요. 신체 구조상 보면은 입이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들어간다. 네. 의존하는 거죠. 제일 열심히 일할 부위니까. 뭐 어쩌다 보니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형도 가슴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겠습니까? 졌을 일은 없으니까요 방송에서. 형 네. 가슴으로 방송하는 사람이잖아. 진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그냥 저의 습관은 아니고 이제 노하우인 거죠. 쫄릴 때일수록 마음 내려놓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어떤 거지? 쫄릴 때일수록 마음이 오늘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야 돼. 좀 웃겨야 될 것 같은데 조급해하면 더 안 되거든. 동의. 그치. 무조건 동의. 약간 이근 씨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네. 웃기고 싶어가지고 무슨 뭘 하려고 그랬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래서 그걸 타이밍을 놓쳤어. 그럼 바로 버려놓기. 그렇지. 계속 그거 맞아요. 그때 그거 뭐지 하기 시작하면은 뒤에 방송 다 망치거든요. 맞아요. 옆에 오창석이가 있지 않은 이상. 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일수록 그렇게 작은 거에 집착해. 작은 거 내려놓기. 네. 이거 항상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돌아가요. 홈쇼핑 방송할 때도 오늘 열심히 팔아봐야지 잘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꼬여. 그냥 평소대로 해야지 할 때 제일 좋은 퍼포먼스가 나는 것 같아. 작은 욕심 내려놓기. 네. 예전에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택시 기사님들이 카드랑 현금이 병행될 때쯤에 2000년 초반에 첫날에 첫 손님은 무조건 현금 손님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 첫 게시 손님으로 여자 안 받습니다 막 이런 데도 맞아, 있었어.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 홈쇼핑 진행하다 보면 그런 건 없어요. 약간은 뭐 어떤 초반의 추이가 지금 머리 굴린다. 야 어떻게 여자만 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뭘 해야 되나 창석이의 저 드립에 부응을 하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왜냐면 요즘 이끈이가 네. 인기 급상승 중이어서 드립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왜냐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재밌다 좋다 해주시는 것도 야속하게도 순간입니다. 제가 곶감 한번 먹어도 바로 민심 돌아서고요. 함경남도 얘기 잘못하면 바로 욕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연연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인정해 주시더라고. 이끈 씨는 올타임 레전드다. 곶감 먹었을 때랑 북한 얘기할 때 빼고는 이렇게 댓글 달리던데? 거기 하나 더 붙던데. 뭐라고? 광수대 할 때 빼고. 광수대. 야 그건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우리 구독자들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는데.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신 것 여러분 같아요. 광수대 보지 말고 아싸비부터 좀 봐줄래요?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여러분. 네? 봐주세요 여러분. 간당간당한 수준은 넘었죠 이미.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나요? 그래서 위로 간 게 아니라 재밌는데 이게 구독자분들의 취향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그리고 않아요. 너무 바로 노딱부터 붙어요. 왜? 몰라, 거기 세 시작- 분은 야한 얘기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아니, 않잖아. 유튜브가 시작하자마자. 되게 보수적이어서 네. 커뮤니티의 이슈를 가져오면 그 찬반 토론이 벌어지잖아. 네. 그러면 노딱이가 그런 이슈에 되게 민감해. 오. 네, 약간 남녀 토론. 갈등, 정치 갈등, 사회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도 거기서 레전드 짤 많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있고. 네.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많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뭐 김익근 시대입니다. 아유. 이게 뭐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그 김익근의 이름이 좀 드높여지는 시기가 자주 올수록 네. 김익근의 전체 네임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예, 특히나 그 엠크나이트 때 이 체면 개그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엄청 재밌었다며 내가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쇼츠로 깜짝 올라와 놀랐어요. 있어요. 그 상황을 제가 이제 리뷰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뭐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이 말하고 갑자기 눈이 되게 찡긋거려요. 어시스트 주장합니다. 사실 골보다 슛보다 중요한 건 어시스트 아니겠습니까? 염기훈이었다. 근데 너무 이 어시스트한 입장에서 너무 뿌듯한 거지. 내가 생각했던 건 이성의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해주니까. 예. 아니 근데 사실 요즘에 계속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이제 편한 사람, 좋은 멤버들이랑 했을 때 방송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건 뭐 잡스 때도 그렇고 또 엠크나이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또 진짜 좋았어요. 이런 상황 설정이. 그래서 그런 재미난 상황이 만들어지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또 기획하고 있는 또 유부남 컨텐츠가 있는데 유부조밥? 네. 그거의 설정이나 요 결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여 주실까 약간 시험 무대 같이 좀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재생수도 엄청 잘 났던 것 같던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김익근 씨. 하지만 모래성입니다. 네. 곶감 한번 먹으면 민심이 바뀝니다. 야 곶감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 아 그러네요. 뭐 해결법이 어렵지 아니 않잖아. 그게 아니라 참 운동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왜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너무 잘할 때는 극찬하다가 야 손흥민의 우리를 비교합니까? 비교해. 로베르트 바조로 비교해. 차라리 곶감을 먹지. 로베르트 바조로. 바로 욕 먹으러 갑니다. 차라리 곶감을 역시 드세요. 일장춘몽. 자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네요. 네. 야 손흥민을 입에 올립니다. 10분 충몽, 10분 충몽. 황의조 선수가 잘할 왜 때는 저래?
야, 아니죠. 누구를? 말을 줄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어쨌든 네네네. 운동선수들도 잘할 때는 너무 잘한다 해주시지만 곶감 왔어. 아 곶감 넣지 마 방송 중에. 이게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는 또 비난의 댓글도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네. 방송인들도 어떻게 보면 매번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 이 네. 곶감이 김익근의 크립토나이트예요. 네. 예. 근처에 보이기만 해도 텐션이 떨어지네요. 치워라. 여기가 바들바들 떨려서. 치워. 알겠습니다. 진짜 김묘성. 치워. 어? 진짜 치웠어 곶감. 야, 저예요? 이러다가 진짜 김묘성. 네. 김묘성 씨가 이게 널리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 진짜 시겁될 기세입니다 지금. 그럴 네. 일은 없습니다. 서동요야 지금. 제 인스타 댓글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아주 씨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근데 김묘성이 참 많이 열린 게 옛날에는 이거 상상도 못할 드립이었거든요. 아이, 맞아요. 썸네일 제목이 못 들어가죠. 옛날에는 뭐 댓글에 혹은 뭐 방송 중에 그런 말만 나와도 뭐 네. 울었죠. 바로 그냥 막 발끈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열리니까 네. 확실히 좀 내려놓으니까 요즘 또 김효성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김묘성 씨도 사실 창석이가 던진 드립이었는데 제 어시스트였죠. 야 그래 그런 거 부각시켜야 돼. 야, 지겨워 진짜. 야 애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몰라 봐 애들이. 기분 좋다 말았어. 야, 아니 축구에서도 어시스트 다 체크해주잖아 스탯으로.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왜 기록합시다. 우리는 스탯에 축구를 할 올려달라고요? 때 축구를 할 때 어시스트를 했어요. 어. 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골 넣은 사람이 어시스트 한 사람한테 달려가서 안고 이 사람이 줬다 하면 너무 멋진 장면인데 네. 어시스트를 주고 자기가 카메라 보면서 달려가면서 세레모니 해봐. 그러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어시스트 한 다음에 지금 관중석 가가지고 손흥민 세레모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저 지금 광고 전당판, 저 전광판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우통도 벗었고요. 황희찬 나시 입고 있습니다 지금. 황희찬 나시. 네.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더욱 신경 쓰이는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고자 메디키트가 등장했습니다. 토너와 앰플로 구성된 민감성 세트는 각 200g, 100g의 넉넉한 양을 이루고 있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상처 입은 호랑이도 뒹굴며 치료했다는 그 병풀 추출물이 무려 85% 함유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올라온 트러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 피지 개선, 피부 진정, 모공 개선, 피부 장벽 강화, 여드름 피부 적합 등 총 7가지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메디키트 검색해주세요. 더마 아크닝 토너 그리고 더마 아크닝 앰플 두 가지 세트가 좀 잡스러운 연예의 광고 기념으로 40% 할인한다고 합니다. 오예. 자, 이게 딱 봐도 약병 같은 느낌이에요.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쓰는 네. 약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닥터들이 있습니다. 만든 듯한 느낌을. 좀 피부 관리에 좀 둔감하다 보니까 네. 김효성 씨 신났네요. 지금 너무 신났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여자친구나 아내분한테 선물로 해주면 네. 자 이뻐. 이런 리액션을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 네. 좋아. 메디키트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조선당원의 2월 할인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간 곱창 전 품목과 불고기를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구워 드셔도 냄새 걱정 없는 잘 손질된 곱창과 부드럽고 맛 좋은 한 불고기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소스를 함께 보내드려서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소선당한우의 곱창과 불고기 행사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또 주문 갑니다. 뭐 살 거예요? 곱창 사야죠. 오예 오예. 김효성 원픽은 곱창이더라고. 맞습니다. 묘성이랑 곱창 처음 나왔을 때, 네. 첫 출시 때 사서 드셨잖아요. 2번인가 3번 사서 먹었죠. 너무 맛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랑 한번 밖에서 먹었거든요. 이 소선당한으로 못 따라오더라고요. 네. 안 돼요, 안 돼. 맞아요. 특히나 곱창은 이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이 맛과 네. 이 비린 향 맛. 이게 굉장히 또 갈리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데 김여성이 픽한 거면 믿고 사셔도 됩니다. 잡내는 맞습니다. 없다는 거죠. 네. 자 곱창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불고기도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소선당 한우였습니다. 결제 완료. 옛날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에 국산 한우뼈와 한우 소머리를 넣고 오래 끓여낸 진한 사골 육수입니다. 소머리 설렁탕, 사태 설렁탕, 도가니탕이 있어서 좋아하는 고기를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주부들 반찬 걱정이 없겠죠. 택배로 주문하시면 매장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검색하시거나 010-3371-4624 010-3371-4624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나을 설렁탕 지금 딱 쟁여져 있습니다. 예.
저희 냉동실에도 있습니다. 이게 배달 음식도 맨날 먹는 것만 먹으니까 물려요. 나물 설렁탕이 딱 냉장고에 있다. 그럼 이거 그냥 꺼내가지고 네. 끓여 먹으면 되거든요. 또 설렁탕을 저는 이제 배민으로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아, 그래요? 보통은 한 그릇만 안 와요. 그래서 두 그릇을 시켜야 돼요. 네, 아니면 사이드를 엄청 시켜야 돼. 사이드를 머리고기 시켜야 돼. 시키고 뭐 어. 만두 시키고. 그지 같은 가격 정책. 어. 15,000원부터 배달 주문이 가능한데 네. 한 그릇이 13,000원이야. 네. 그러면 결국 다음 거에 한 5,000원짜리 시켜야 되는 거야. 맞아요. 배달료는 맞아요. 또 따로 있어. 네. 자, 그런 짜증으로부터 벗어나시길 해방돼야죠.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구독 안 하냐? 그 가수 성시경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한 댓글을 소개를 했어요. 댓글 내용이 연예인은 진짜 좋겠다. PPL 광고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돈 벌고 약간은 자조 좀 섞인. 이렇게 자조 섞인 댓글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성시경 씨가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맞다 연예인 되게 내가 생각해도 편한 직업인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우리 엄마도 부러워한다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게 좀 약간 재수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서에서는 또 이렇게 또 쿨하게 인정하니까 또 받아들여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요 연예인도 힘듭니다.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라고 얘기했으면 더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아 대중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네.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고 네. 이걸 사실 김구라 씨가 많이 뜯어놨잖아요. 김구라 씨가 방송인들 방송 몇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딴 거 못한다. 돈이 되니까 돈 쉽게 버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꾸준히 찢어놨어요. 그걸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하시기 편하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니까 그렇지 대부분 힘들게 살고 있는 연예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잖아. 네. 그분들의 삶은 또 달라. 맞아요. 정시경 씨는 못 또 벌고. 탑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의 뭐 1%보다도 더 작은 확률로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운도 많이 작용을 했고 실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쉬워 보이긴 하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요즘 정서에는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옛날에 가수 태희 씨도 그랬잖아요. 태희 씨도 어떤 예능에 나와가지고 뭐 누가 가게 한번 할까 이러면 뜯어 말린다고. 연예인이 꿀이라는 발언을 했었죠. 네. 네, 그것도 비롯할 수도 있는데 과거 같으면 네. 그것도 되게 밈으로 그쵸.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더라고. 솔직한 걸로. 자영업이 워낙 힘드니까 오히려 그걸 알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전 너무 공감했습니다. 저는 고깃집을 해봤잖아요. 네. 쉴 시간이 없지. 진짜 저는 자영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해. 진짜 아니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럼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고객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물 관리도 해야 되고 요리 또 맛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서비스에. 뭐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 안에 가게 안에 조그만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 직원들 고장나면 문제도 고쳐야 있고.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문제 일으키면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신경 쓰기 너무 많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인정한 게 나는 더 좋은 느낌이라는 드는 게 뭐냐면 이유가 드는 게 뭐냐면 이제 홈쇼핑도 출장을 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힘든 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출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여행 출장은 여행 코스를 그대로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왠지 꿀일 것 같은데. 그거는? 여행이에요. 아, 근데 남들보다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이런 건 있어요. 그거야 뭐. 그리고 똑같이 따라다니는 패키지에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할애되는 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출장인데 꼭 거기 출장 다녀온 애들이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좀 아는데. 좋았어. 다음엔 너가 가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자꾸 힘든 티 내면 그게 더 비호타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성시경도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게 더 대중들이 봤을 때는 더 호감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근 씨도 그러면 이렇게 해외 그 패키지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온 적 있죠? 저 기억나는 거 제주도. 제주도 맞다. 신화월드 네. 출장 그것도 그냥 신화월드 둘러보고 네. 거기 뭐 워터파크 촬영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네. 네. 즐거운 시간이고 그다음에 박람회 부럽다, 출장 약간. 있어요. 그거 꿀이에요 그것도. 그래요? 저는 이제 홍콩에 있는 박람회를 가서 박람회 둘러보고 그냥 거기 음식점 먹고 호텔에서 제작진이랑 술 마시고. 약간 연수 같은 느낌이구나 박람회는. 그쵸?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영상을 찍긴 합니다만 그렇게 힘든 출장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 갈 정도 되면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렇겠네요. 커리어가 쌓인 사람이니까 편한 거지. 쪼렙일 때 해외 촬영 가면 진짜 개 힘들어요. 그치.
나 그럴 진짜 수 있지. 중국 해외 촬영 갔다가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 진짜. 미스코리아. 어. 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들이랑 같이 이제 3박 4일 동안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팀별로 다 이제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면서 인터뷰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치.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너무 힘들어. 맞아. 미스코리아들끼리의 그 어떤 긴장감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치 그들 사이에 있는데 뭐 나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그냥 본인 촬영하느라고. 촬영하느라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가수들 공연 해외 공연 이제 가면 해외에 따라간 적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김영란법 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제공을 하고 전 숙식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군요. 향응이라뇨. 편이 기자의 특혜. 편이 편이죠. 편이라고 해주십시오. 뒷돈 정도로. 보세요. 돈이라뇨. 김명수 절대로 그런 존나 건 꿀 빨았네. 개꿀이다. 떡값이죠, 떡값. 좋은 직업이었어요. 아무튼 아니 그때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건 당연히 없었는데 그렇게 갔다 오면 좀 좋긴 했었죠. 네, 또 가고 싶네. 네. 오창석도 그런 거 주변에서 예전에 막 후보 시절 혹은 그 지역위원장 시절 이런 거 좀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의전 좀 받지. 네. 의전을 조금 받죠. 의전을 좀 앞에 앉죠. 가마 타고 막 들어가고 나오고. 아 손가마. 저는 목마 태워졌어요. 저는 목마. 제가 직접 지정할 수 있거든요. 손가마 이렇게 하는 거랑 목마 저는 목마 택했습니다. 목마 했어요? 키커 보이려고. 어울리네요. A 타입과 B 타입이 있군요. 네, 좀 달라요. 네, 저는 목마를 과감하게 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우리 같은 방송인들 그리고 또 작가가 있으니까 작가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네.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작가의 장점 아, 장점. 없어요? 자유로운 출퇴근?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유롭지 않고 저 솔직히 말하면 장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지만 상근을 거의 하기 때문에 거의 네. 회사원과 다름없는 좀 이게 특성상 프로그램 특성상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장점은 없. 인맥 떠오르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않나? 작가 하면? 왜냐면 섭외도 하고 또 얼굴 트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어. 의원님들을 아. 뭐 방송국에서 만날 때는 이제 막 친하게 지내지만 제 실생활에서 아. 의원님들을 이제 인맥으로 통해서 뭔가를 하기가 조금 아니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도 생일날에 의원들이 생일 선물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있었죠. 패널분들 많이 하세요. 아 의원들은 뭘 줍니까? 선물로? 의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네. 이제 패널분들이 이제 뭐 변호사 이런 어.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야 그래. 그 식자층은 뭘 줘요 선물로? 영어 원문책 뭐 이런 거 보면 그래머인 뉴즈, 옥스포드 아니. 영영사전 이런 거. 브리테니카. 그리고 이게 약간 현타 올 것 같긴 해. 그 방송 같이 할 때는 되게 친한 것처럼 지내는데 방송 끝나면 딱 끊기거든 그 인맥은. 솔직히 처음 방송 시작하고 했을 때는 되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국회의원 TV에서 보던 국회의원분들이랑 이제 계속 매주 뵙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연차 쌓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좀 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일단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근데 여기 약간 도제제도거든 여기도. 그렇죠. 그 딱 계급이 딱 있어요. 왕작가 그 밑에 이제 바로 둘째 작가. 그러니까 요게 또 군대랑 똑같아. 짬밥 차면 그래도 애들 부리는 맛은 좀 있지. 좀 넘버 2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상병이거든요. 아. 그래서 중간에서 모든 또. 모든 권력은 메인 작가님 출근하기 전과 퇴근한 후에 이야 정확하네. 이루어진다. 그래서 메인 작가님 퇴근할 때만 기다립니다. 왜 안 가시지? 퇴근하는 순간 네가 이제 왕이다. 왕인데. 딱 가시다 문 열고 나가시다마자 야 조지는 맛이 있구나 또. 아이고. 상병이 꿀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날 메인 작가님 휴가 날. 그렇군요. 우리 방송인의 장점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뭐 다양한 방송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오. 정말 아, 존경할 맞아, 만한 맞아.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진짜 똑똑한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임혜정, 송서미. 그 사람들은 이제 어지럽다. 다른 의미로 대단하긴 해. 대단하긴 하죠. 형이랑 방송 많이 하잖아. 저렇게까지 비우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참 구김없이 잘 자랐구나. 그런 거 보면서 배워요. 아니 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니까. 아니 근데 나는 이분들을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가 40대 즈음이 돼서 30대 그치. 초반이나 20대 중후반이랑 같이 대화를 섞을 기회가 맞아. 많이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런 분들과도 서스름 없이 후보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방송인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걔네들이 20, 30대를 대표한다고 하지 말아줄래요? 아니 대표는 아니지만 속하긴 하잖아요. 김익근? 네. 실패.
아이, 내가 실패 처음으로 아니야. 느꼈습니다. 리터칭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3분만 시간 줘요. 논리 찾고 있을게요. 대화들 나누세요. 논리야 놀자 좀 보고 있어요. 보통 리터칭 2번까지 무료거든요. 그지 눈썹 문신도 2번은 해주는데. 보톡스도 2번까지는 리터치 해줍니다. 네, 추가 비용 내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와, 내 인생에 약간 채찍질도 되고 아, 저런 건 좀 보고 배워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 맞아요. 많이 하게 진짜 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너무 많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지금 저분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다니 네. 순간순간 맞아. 근데 또 반면에 되게 리스펙했던 분인데 약간 안 봐도 될 부분을 보게 되는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밀한 네. 것까지 보게 되는. 거품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대가리에 이렇게 든 거 없는데 이 새끼도 국회의원해?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 방송하다 컨텐츠가 보면. 없는데 유명세 때문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데 이 사람의 실상은 이건데 이 정도인데 이런 맞아, 생각이 맞아. 좀 올 맞아, 때도 맞아. 있어요. 그럴 네. 때도 있죠. 아 이번엔 최신봉 저격입니까? 3분만 줘요. 3분만. 그래도 리액션 좋잖아. 알겠어요. 교수님. 리서치. 장성현 뭐가 장점인 것 같아요, 방송인?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편이 있죠. 아무래도 뭐 인사평가가 우리는 뭐 매년 한 번 이렇게 승진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하진 않. 그런 쫄림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회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느낌도 있고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방송을 하는 것이. 예,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 있어 보임이 여러 가지 모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양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독특한 직업이니까 인정받고 신기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냥 방송쟁이 딴따라 이런 시각도 또 존재하거든. 그래서 약간 양가의 이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 대비 버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맞아요. 또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맞습니다. 감사한 네. 일입니다. 네,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봐주시니까. 그럼요. 그런 거니까. 근데 단점은 아까 뭐 정규직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벌 때 한순간에. 바짝 벌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방송이 막 조금 들어올 때가 있잖아. 빠질 때가 있고 들어올 밀물 썰물이 있단 말이야. 밀물 때는 그냥 다 받아. 그치. 이게 언제 또 이게 올지 모른다라는 맞아, 불안감 맞아. 때문에. 네. 그리고 정년도 사실 짧잖아요. 네, 방송인들은 짧고 불안정하고 뭐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사실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아, 장점 나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뭐예요?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능력으로 평가받고 성공하는 바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다른 맞네. 데에 비하면 왜냐면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방송 잘한다 싶으면 제작진이 방송 잘한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또 섭외될 확률이 높죠. 뭐 누군가 밀어줘가지고 능력 없는데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못 가거든 결국은.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능력으로 살아남더라. 맞습니다. 뭐 창석 씨 무슨 말이야? 또 입이 실룩실룩합니다. 이 시간 좀 드릴까요? 저격하실래요? 아니. 요즘 저격병이시잖아요. 누가 밀어줘서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특히 케이스도 있겠죠. 네. 근데 많지 않다. 그래도 결국 맞아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실력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회사 같은 데는 또 아부 잘하는 사람, 그쵸. 그리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바닥은 그래도 실력으로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적성에 잘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재밌어서. 제가 지금 뭐 100억 1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은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복 받은 거야 진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네.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뭐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좀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또 이런 장점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직업군의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우리 직업 좋다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장점들도 한번 힘든 게 또 많겠지만 장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또 이제 마인드 리셋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첫 번째 잡설입니다.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겐 4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릴 땐 외모만 보고 연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모가 최우선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오시는 단골 남자 손님이 계시는데 외모 자체가 그냥 제 이상형 그 자체를 빼다 박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기억에 남았던 손님인데 그냥 딱 여기까지 그 이상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7개월간 저희 카페를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이 되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친구처럼 나이도 동갑입니다. 일상 대화도 나눌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밥을 먹자는 겁니다. 카페 쉬는 날에 맞춰서요. 게다가 남친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냥 친구의 감정으로 쉬는 날 편하게 입고 밥 한 번 먹었고 이후 퇴근 후에 통화 몇 번 하게 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친 있는 거 알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난 괜찮으니 지금 남친이랑 헤어지면 나한테 와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지금 결혼 생각 없고 남친이랑은 4년간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주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성은 남친인데 마음은 남친보다 그 친구예요. 제가 많이 나쁜 걸까요? 흔들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 밥을 먹어주는 걸 열어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연애라는 것은 법적으로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법적으로는 아 그래요?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간통죄 없어지고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이혼했을 때 유불리만 따지는 거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좋은 소식을 말이죠. 이제 알았으니까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과실을 더 따지는 거지 그렇지. 법적으로 바람 폈다고 처벌을 받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당당하게 오픈하세요. 제 삶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사실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의리인 거지 의리. 의리도 있고 그제.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뒀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같은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만나봐야 된다. 미련을 남기면 안 되거든. 아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잔존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짜증도 들고 싸움도 더 날 수도 있고 그치. 그다음에 맞아, 미래에 맞아.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남친한테 알리지 말고 일단 만나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별로다 그럼 남친한테 돌아가서 깔끔하게 올인하시고 그게 아니면 남친 정리하고 이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남친과 4년 5년 6년 사귄 다음에 결혼한다 이것도 내가 볼 때 행복한 결말은 아닐 것 같다. 양다리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죠. 있어도 된다. 있어도 그렇죠. 된다. 예, 만약에 사귀는 게 아니라 밥 한 번 먹는 것도 양다리의 개념에 속한다면 나는 양다리로 걸쳐봐라. 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들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밀 남친한테 비밀로 하고라는 전제 자체가 저한테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자님 남자친구가 있는데 평소에 기자님이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혹은 있어도 마음에 든다라고 네. 호감을 표시했던 사람이 네. 뭐 만나자고 해. 근데 네. 기자님도 약간 마음이 동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자친구 있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라도 얘기하지. 근데 그 남자친구 분한테 사실대로 말씀하실 건가요? 사실대로 얘기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괜히 얘기했다 싶었어. 이거 봐. 그래 일이 커진다니까. 맞아. 왜냐 나는 근데 마음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뭐야 걔가 뭐 이렇대 라면서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네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반응이 나가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래. 거야 가지고 아 이게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싶으면서 그런 거는 공유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네. 저도.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갖고 있긴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여자분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그러면 이제 4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의 존재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래도 지금 다가온 인연은 또 좀 몇 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니라고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20대 후반이야? 그럼 가봐야지. 그럼. 가봐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가봐야지. 어떻게 해. 아니 뭐 이상형이라 정말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살면서 몇 번 없어요. 거의 없죠. 이거 놓쳐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남자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례야. 그러니까 나는 이근 씨 말대로 한번 나가봐라. 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인연이 돼도 만약에 그래서 너무 환승했어.
환승연에서 가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녕. 아니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치, 자기 그치, 선택이니까. 그럼요. 그냥 이분이 그냥 밥도 먹었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나한테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이 남자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 헤어질 때까지? 아니 말이 이런 거지 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헤어지고 지금 와라라는 거잖아요. 아니 보면 그 우리네 부모님들이 네. 되게 2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연애 한 번 뭐 많아봐야 2번 정도 하고 결혼하시잖아. 평생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됐는데. 그 얘기를 평생 합니다. 평생. 근데 그거는 연애를 3번 하든 10번 하든 똑같은 거 아닐까? 똑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나는 이 나이 때에는 더 그런 아쉬움이 클 수 있다. 최대한 많이 경험해 봐라. 라는 것이 네. 젊었을 때는 더욱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승아 PD가 네. 또 나 어린 나이에 비해 또 이제 그렇잖아요. 연애를 오래 했잖아. 아, 그렇죠. 주변에 유혹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대. 있대. 그래, 야. 열려 있잖아. 골똘히 열려 남친 있잖아. 듣고 있냐? 또 남자친구 열려 있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자친구 닫혀 있을 남자친구는 거라고. 닫혀있을 거라 착각이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요. 손목 마사지기 열심히 하더라고. 네. 네, 손목 쓸 일이 많다는 거죠. 편집하느라 그래, 막. 제 일하느라 그래. 그렇죠. 승아 어머니가 주 청취자셔. 우리. 아 왜요? 손목 마사지 쓰고 있는 거 있다는 게 돼. 이끈아 무슨 생각한 거야? 쓰레기 같은 생각. 지금 생각의 리터칭이 필요해요. 쓰레기였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승아 어머니 사죄드립니다. 이끝이 20대 연애에 열려 있었죠. 아, 열려 있었죠. 여자친구 있어도 다가오는 사람 커트 안 했죠. 그쵸? 아까 전에 했던 말이 다 경험이에요. 아, 커트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게 저의 배려였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저의 안 걸리는 게 배려였습니다. 최소한의 배려야. 어떻게 네. 안 걸릴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말만 안 하면 되나요? 그 친구가 일본 갔을 때 논 거라서 아. 일본 유학생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심시켜 주잖아요. 8등급 외모가. 설마. 에이, 설마. 네가? 아니죠. 여자친구가 더 기분 나쁠 수 있죠. 예전에 트위터에 맥이라는 아이디. 잘생긴 사람이 바람피면은 얼굴값 한다고 하지만 못생긴 게 바람피면 저런 새끼도 날 등치다. 그러니까 더 꼴값 하는 거죠, 힘들다고. 꼴값. 훨씬 더 감시자를 많이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이 그래서 크다. 절대 이 메인 여자친구는 메인 여자친구. 와. 메인 사이드 여자친구라. 사이드 여친도 있고. 과거에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저는 개쓰레기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씹쓰레기였습니다. 와 메인 여자친구 역시. 되게 생소하네요. 네. 와. 배신감이 더 크네요. 뭐 에피타이저도 사이드 있고, C와 에피타이저도 있고. 먹을 이거 것도 것도 있나요? 아닌데. 네, 드링크도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그런 것들이 다 덧없다는 거를 일찍 깨닫게 해줘. 그건 난 확실해요. 근데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바람을 펴본 놈들이 핀다고. 맞아, 어렸을 맞아. 때 그래서 오히려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경험으로 남아서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그것까지 다 끝낸 거예요 저는. 아 반복까지 다 맞췄다. 아. 반복에 또 재반복까지도 끝낸 겁니다. 야. 여러 번의 와우. 이러면 또 내가 저 새끼 뭐저 지주제 무슨 연애 엄청 오래 하고 MZ 섹스 해보죠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저는 왜냐면 평생을 이 직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어. 아 그리고 지금은 M장 이제 인기 많았어 진짜. 내가 봤어. 우린 고맙다. 모르죠. 아 진짜 많아. 인기 많았어 진짜. 이끈이도 진짜 잘했어. 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우린 모르죠. 상부상조 같아서 우리 얘기가 신뢰감이 없어지잖아. 잘 털었어. 아, 나랑 호흡이 잘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그래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 그리고 젊을 땐 기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노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 되니까 좀 기력까지 떨어지니까 뭔가 새로운 누군가를 그리고- 보시고 만나고 이런 게 네. 쉽지가 않지. 그 남은 기록으로는 반 딱 나눠가지고 일에 쓰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연인 혹은 아내 연인에게 집중해야 되잖아. 이것만 쓰기도 이제 버거워. 알겠어요. 20대 때는 근데 20대 때는 여러모로 솔직히 네. 경험해봐야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40대가 되었네. 그 얼마나 아쉬워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20대들한테. 아 무조건 많이 만나야 돼. 너 근데 저- 많이 만나야 한다. 저도 40대 되면 60대에 비해서는 젊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시점을 좀 뒤로 늦췄다고 생각해. 그런 거죠? 늦바람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작가도 다자주의잖아요. 다자주의. 작가는 아예 문이 없죠, 쟤는. 자, 약간 그 연애 오픈형. FTA, 연애 FTA 같은 거예요. 네. 아니, 마음에 FTA. 걸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끄님 생각에 너무 많이 동의해요. 왜냐면은 이런 남자가 저한테 호감이 심지어 내 이상형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 이거는 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마음 뭐 이성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전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주변에 이렇게 해서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에서 이렇게 호감 있는 남자한테 환승해서 결혼까지 가신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많이 있죠. 짝은 진짜 알 수 없어요. 반드시 그 기간이 설명해 주지 질문을 반대로 돌려서 여기 여성분 사연이니까 작가님이 한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에 너무 흔들렸어요. 원래 만나던 4년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만약 이 나이에 4년을 만났으면은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좀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럼 20대라면 말 안 합니다. 반대로 남자친구가 나 다른 사람한테 흔들렸어. 개새끼야.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욕 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맞아.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 내 맞아. 삶이니까. 아니 왜냐면 이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한번 흔들려 봤잖아요. 근데 이걸 접고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이게 접어놓고선 만약에 깔끔하게 잊혀지면 괜찮은데 좀 약간 마음에 후회가 좀 남았어. 근데 다음 기회가 오면 안 그럴까? 그땐 분명히 한번 테스트 해볼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이거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저-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테스트를 해보는 게 낫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 이런 경우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선배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좀 꽤 연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남자분이랑 술자리를 할 자리가 생겼는데 솔직히 만나기 전부터 좀 설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호감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럴 수 막상 있지. 만나 보니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만나면 네. 그래서 그래서 저런 경우가 태반이야. 사실. 맞아. 그래서 제 결론은 남자친구가 솔직히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무 만나길 잘했다. 그래. 왜냐면 제 머릿속에 그분이 계속 환상으로 남아 있었을 테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잖아. 그럼 원래 어질래 남친한테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더 각별해져. 더 소중해져. 맞아요, 맞아요. 그 원래 여친과 남친은 속으로는 깨닫죠. 아, 얘 찔리는 짓을 하고 왔구나. 다 알고 있지. 뭐 매사에 검사하듯이 바라보지 말아요. 이 새끼가 최근에 나쁜 짓을 했겠구나. 오늘따라 매너가 좋네. 막 이러면서. 못된 짓을 했어. 했지? 했어. 못된 짓 했지? 아니 김효선 기자님은 거의 저희 엄마 같은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봐라. 저도 그 그렇습니다. 길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저도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30대 후반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40대 후반이라도 나는 100세 괜찮다. 시대입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래서 빨리 흔들려 보는 게 낫다. 나는. 나이 맞아, 먹고 맞아. 흔들리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커져. 데미지가 그러네, 너무 그러네. 커. 20대 때는 맞아. 책임져야 될 게 맞네, 그 사람에 맞네. 대한 감정 말고는 별로 없을 수 있어. 근데 나이를 더 많이 먹잖아? 그리고 흔들리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부분도 함께 책임져야 돼. 맞아. 그러니까 난 빨리 흔들려 보는 게 낫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어르신. 명언입니다. 자, 나이 처먹으니까 이런 거 하나 좋네요.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잡설로 넘어갈게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오리온 로션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은 대부분 건조함과 피로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각질이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품 원료 비피다로 무너진 피부의 회복과 각질을 완화시키고 수분 성분과 주름 케어 성분까지 더해진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지치고 거칠어진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화시켜드립니다. 지금 헤이브로 검색하셔서 더 나은 나를 만나보세요. 자, 오리온 로션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 요거 하나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매일 뭐 이렇게 챙겨 바르면 좋지만 대부분은 집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그냥 또 자기 바빠요. 맞아요. 네. 네,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피곤해서. 세수가 노동이야. 네. 네. 자, 근데 남자분들은 뭐 메이크업을 하시진 않으니까 보통 요즘 뭐 BB 정도 바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긴 하지만 이게 세안이 참 쉽지 않고 세안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뭘까 찍어 바르고 잔다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오리온 로션으로 피부 관리 웬만한 거 다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헤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자, 아르기닌이 또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르기닌의 효과 뭡니까, 이근 씨? 이 혈류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네.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주고 네. 피로감을 덜어주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굴에 들어있는 주 핵심 성분이 아르기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희대의 그 누굽니까?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 누굽니까?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간식이 네, 굴. 굴이었습니다. 네. 남성 그 어떤 활력에도 네.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업 최종 공장에 나가 있는 김익근 리포터였고요. 네. 자, 여러분들 코업 드시고 여러 가지로 활력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업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자, 제목이 여친이 벗지 말래요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 체형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멸치 그 잡채. 잡채 좀 그만해. 키 176에 몸무게 55kg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컸는데 살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여친을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여친 폰을 보다가 카톡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1차 실수죠. 안 봐야 돼요. 맞아. 여친 친구들이 제가 너무 말랐다면 남친 좀 많이 먹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어쩐지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여친이 많이 좀 먹어라고 하더니 그때 그 말이 살 좀 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이었다니 저는 충격받고 독하게 마음 먹었어요. 몸을 제대로 만들기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헬스장에 갔고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하루 4시간씩 운동했어요. 야. 쉽지 않습니다. 식단도 계란 하루 6개, 밥 5끼 먹고 간식 먹는 등 이런 식으로 1년 8개월째 생활했던 몸무게가 68에서 70kg가 됐다고 합니다. 우와. 평균 15kg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겉보기엔 여전히 말랐지만 붙는 옷 입으면 가슴, 복근 등 근육이 발달해서 운동한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야. 좁았던 어깨도 정말 많이 넓어졌고요. 근데 확실히 몸이 좋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상타를 자주 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보여주고 싶거든. 집에서도 조금만 더우면 상타라고 물 있는 곳에 가면 무조건 상타를 했어요. 주변에서 몸 좋아졌다는 칭찬해 주는 거에 완전 취해 살았죠 뭐. 그리고 조금 소심해졌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여자들과 금방 이야기하고 친해졌어요. 여친도 제가 몸 좋아지니까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했던 모양인지 구속하려고 합니다. 폰 검사도 하려고 하고 어디 가서 훌러덩 옷 좀 벗지 말라고 잔소리도 심합니다. 본인 때문에 운동했는데 이제는 옷 벗지 말라면서 구속하려니 답답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아무 저 솔직히 말해서 문제 문제는 없어. 없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제가 이제 178에 신검 때 55kg가 나왔어요. 178에 55. 이분은 76에 55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비슷하거나 더 말랐던 그런 체형인 이케 거예요. 시절이지 이케 시절.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한 제가 한 65kg 정도 됩니다. 지금도 말랐구나. 네, 65kg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아, 그래? 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골격이나 이런 게 앙상해 보이진 않아. 골격이 좋아. 떡대가 있어 보여요. 너무 다행인 거죠.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대단하고 대단해요.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요. 여친이 구속하든 말든 벗고 다녀라. 마음껏 누려라. 네. 왜냐면 누려라. 평생을 20대 후반 남자시잖아요. 20년 가까이를 몸매 마른 것 때문에 분명히 컴플렉스고 주변의 지적과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누려.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여친이 구속하든 주변에서 제 노출증 환자라고 얘기하든 벗어. 누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맛에 운동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요. 저도 못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만드는 거는 3개월 걸렸는데 망가지는 데는 한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른데 끝나자마자 콜라 1.5리터를 원샷 했으니까 일단 그 순간 가스 2kg를 집어넣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넣는 순간 오오오 배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리고 부종이 와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은 짠 거, 매운 거, 단 거를 딱 끊었다가 막 먹으니까 확 올라오고 이게 수분이 올라가지고 몸이 빵 부어. 그래도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평소랑은 다르지. 그치. 그때 겨울에 제가 못 만들었거든요. 네. 맨날 나시 입고 다녔습니다. 겨울에. 클럽 가면 일단 클럽 자주 갔어요 일부러. 네. 클럽 가면은 이제 거기 그 안에는 뭐 후끈 달아올라 있으면 그냥 무조건 상타에 가는 거야. 나시 입고. 또 젖었어. 강철 바디. 무조건 상타에 가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운동하고 그 사진 또 SNS에 올렸잖아. 아니까 막 애들이 친구들이 아니까 야야 벗어 막 이러면서 또 그러면 또 이게 싫지 않은 이제 또 그럼. 빼는 척하면서 또 벗어주고. 네.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누려야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네. 창석이도 몸 만들었었잖아요. 바로 2주 자가격리 들어왔죠. 어. 네.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고 2주 자가격리 바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운동했을 때만큼 논리적인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시험 치거나 시험 쳤을 때 내 노력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몸은 운동하는 만큼만 나오잖아요,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당연히 상탈 하시고 즐기시고요. 여자친구가 불안해한다는 거는 당신의 계급이 한 2등급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치. 멋있어졌다는 거죠. 2등급 올라갔다 하면 나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15kg를 벌크업해서 몸매를 유지할 동안 여자친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치.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상탈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운동을 같이 했다거나 그런 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구속만 하려면 벗어나야죠. 여자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세요. 그럼요. 그럼 네. 좋죠. 그럼 조금 불안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커플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더라고요. 네. 20대들이. 근데 여자친구가 불안한 것도 이해해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남자친구가 잘못하긴 했지만 여자친구들하고 이 남자친구의 몸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잖아. 그렇지. 그게 자극제가 돼가지고 이 남자분이 운동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음. 그 노력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그 운동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그게 얼마나 좀 슬픈 아우, 지점이야. 상처지. 상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을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네.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 남자친구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 생각했던 거 이상 너무 높아져서 막 그러면 괜히 불안하거든 또. 아니면 옷을 어디서 벗길래 그러지? 어디 가서 훌러덩 벗지 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여름에 냉면집 갔을 때 갑자기 그러니까 비냉 2개가 하고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특유의 또 액션들이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막 가슴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그래서 펴고. 어깨 펴고 막. 저희 맨날 이러죠. 우리? 아 눌러보거나 일부러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어. 팔뚝에 끼니까 괜히 이렇게 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 아직- 라디오스타의 라이머 씨 그런 거. 아, 네. 저작권 걸립니다. 수아가 자꾸 왜 일 시키냐고 지금. 나 때문에 손목 아팠구나. 아 그리고 운동에서 못 만든 사람들 멸치였다가 못 만든 사람들 보면 이 성형해서 가슴 커진 여자들도 네. 가슴 그렇게 까고 댕기잖아. 막 만져보라 그래요. 뭐? 예,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친한 네. 경우, 친한 경우. 친한 경우. 네. 진짜 그만큼 재밌네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막 얼마나 남자한테 그러진 보여주고 않을 싶어. 거예요. 그럼. 아픈데 그 고통을 겪고 이제 가슴이 커졌으니까 엄청 아프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운동은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노력을 들어가잖아. 맞아요. 당연히 보여주고 싶지. 그건 당연한 네. 심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 때는 있어. 내 친구 중에도 근육 원래 말라끼는데 운동해가지고 몸이 커진 거야. 네. 그럼 자꾸 자기가 운동 어떻게 하고 뭘 먹는지를 어필해. 특히 이성들이 있을 때. 내가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간된 걸 안 먹어가지고 지금 먹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목이. 이게 건달하세요. 아니 이게 계속 자기 근육을 확인하거든. 이게 움찔움찔하면서 몸이 약간 젠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고 난 파피년중 같기도 하고. 이게 단백질 없는 음식 먹으면 근손실 오는데 막 이러면서 장우혁 씨 같기도 하고. 이게 자꾸 자기 몸에 힘 주는 거를 계속해. 힘 그럴 수 줬을 때 있지. 근육이 딱딱 커지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옆에서 보기에 꼴배기 싫긴 합니다. 아니 어제 가족끼리 이제 카페를 갔어요 저녁에. 근데 이제 몸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들어오셨는데 반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야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2월입니다. 근데 뭐 그렇지. 맨 처음에는 반바지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운동하고 오셨겠거니 했는데 지나치게 천천히 걸어가시더라고요. 화장실까지 이제 걸어가시는데 근손실 날 봐라. 날까봐 그래. 아, 이해해줘. 그래요? 근데 뭐 제 동생이 저거는 자기 몸 보라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저렇게 몸 하면은 약간 주변 많이 의식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보게는 되는데 지나치게 모델 워킹으로 걸어가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도 자기가 느껴야 돼. 내가 지금 꼴불견이구나. 내가 좀 과하구나라고 나중에 본인이 느끼는 타이밍이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요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요는 반드시 옵니다. 네, 부메랑 같은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이 두 분은 바디 프로필을 찍어 보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왜냐면 딱 건강하게 만들었다가 네. 나중에 더 때려 넣으니까 이게 몸이 오히려 맞아요. 더 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건강한 다이어트법은 아니지. 오롯이 그 프로필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이어트니까 이거는 뭐 건강한 다이어트법은 분명 아니지.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도 뭐 이렇게 바뀌기도 맞아. 하고 그래서 그런 르포 인터뷰 같은 것도 있는데 차라리 바디 프로필을 자기는 안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참 한
한번 이렇게 붐이 일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 뒷걸음처럼 살을 쫙 빼잖아. 네. 앞으로 더 나가. 아. 85에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잖아. 네. 그 다음에 90까지 나가. 그리고 음식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잖아. 알잖아. 어. 아 기가 막히지. 살살 녹아. 나는 그래서 소화 섭식 장애를 한 일주일 넘게 겪었어요. 너무 많이 하고?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먹다 먹어서? 안 먹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죽부터 먹어가지고 기대했는데 너무 많이 드신 거야. 끝나자마자 콜라 1.5리터 원샷 하고 나가가지고 족발보쌈 먹었거든. 아니 건강한 남성도 그렇게 먹으면 배탈 나요.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도 1.5리터 콜라 원샷에 보쌈 때리면 와. 위장 장애 와. 아니 난 그 전까지 소화기 장애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콜라 안에 멘토스 같은 거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잠깐 다이어트 했을 때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먹었던 게 콜라에다가 곱창 전골이었거든요. 아, 위가 갈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석이 뭐 처음에 먹었니? 아 바디 프로필 찍는 날에 저 담당해 주셨던 트레이너님이 직접 와 주셨어요. 올 우야. 필요가 없었는데. 어. 근데 스타벅스에서 만든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정용진 그 전에 그 티라미슈 케이크 있어요. 네모 플라스틱 통에 그거를 반 통을 먹고 들어가는데 진짜 설탕이 몸에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퍼지는 느껴져요. 세포가. 진짜로. 당이 주입되는 게 느껴지지. 네, 기가 막힙니다 그 맛이.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디 프로필도 많이 바뀌어서 장원이 형 할 때만 하더라도 물 먹지 마라 이런 거 썼잖아요. 저 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나 건강을 때는 추구할 때 육체미 대회라고 했어. 설기관 때. 피트니스라는 말도 없었어. 가만히 육체미 대회. 스쿼트하고 막 이렇게 쓰잖아. 그 애기들 우량한 선발대 이렇게 있고. 그 상으로 준 게 황소였나? 아, 근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해. 아. 올해 한번 해보세요. 올해 한번. 내 몸을 네. 이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그리고 SNS에 올리잖아. 어. 아 근데 진짜 몸 좋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은 거가 느껴지는 어. 게 연락 안 됐던 여자들이나 몰랐던 여자들한테 쪽지 진짜 많이 와. 진짜로? 바로 식단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진짜 많이 와. 나 고단백 깜짝 놀랐어 위주로. 진짜. 그래서 아 이게 좋은 몸 좋아하는 건 남녀 불문 똑같구나. 오. 연락하기 좋잖아. 네. 몸 좋아졌네. 야 어떻게 운동한가 이렇게 딱 건덕지가 생기기도 하고 몰랐던 여자들도 이제 나 눈팅을 하고 있었겠지. 내가 이제 뭐 방송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어. 네. 엄청 오는 거야 쪽지가. 식단 갑니다. 몸 만듭니다. 네. 올해 한번 도전합니다. 아 그래요. 난 네. 운동한 거 올리니까 PT 협찬하겠다는 DM 같은 게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오, 좋네.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돈으로. 올 PT를 협찬해. 아마 근데 요성 씨도 만약에 몸을 딱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여자분들은 진짜 야하게 찍거든. 오 맞아 그렇더라. 요즘에는 난 누드로 조금- 찍어 누드로. 요즘에는 옷을 다 벗고 찍어요. 아 그래서 각도만 좀 다르게. 김여성 캐릭터 살리려면 몸 만들고 히잡 딱 들고 그치 다 가리고. 가리고. 그치 찍는 거야. 눈, 코, 입만 딱 보여버리고. 바디 프로필. 딱 여기 찍는 거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근육. CGQ. 야, 승아가 일 그만 시키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옷을 다 가져. 자 그래야 김여성이지. 그러니까 캐릭터 살지.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나 진짜 누드로 하면은 터져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레깅스나 이렇게 해서 태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이고 요즘에는 근데 진짜 누드로 찍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욕조에 들어가서 엉덩이만 올라와 맞아, 있거든요. 맞아, 맞아. 나 맞죠? 그거 봤어. 진짜 욕조에 깜짝 놀라요. 들어가가지고 딱 엉덩이랑 생 엉덩이? 생 엉덩이 생 엉덩이 하트 표시로 반쪽. 물 저 바깥으로 보이게.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 온 다음에 맞아. 그 안에 몸이 반쪽만 딱 중요 부위만 안 보이게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 그거 봤어. 이런 식으로 연출하더라고. 근데 거기도 한 달 오픈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서로 거기서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찍어주시니까. 잘 찍어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순간 찰나의 순간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남기는 것도 그런 거지. 예. 연예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념이니까. 문화가 된 것 같아. 네, 해볼 수 인플루언서 있지. 시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추천. 좋습니다. 한 번 그렇게 내가 해봤다라는 그 기억이 네. 평생 가니까. 그 사진 나 아직도 우리 집 방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이신가요? 거의 10년 됐겠다. 어쨌든 저는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노력 시간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만든 작업물이니까 네. 예, 마음껏 누리셔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예. 열심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기믹 있잖아.